예,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팩트체크의 본령은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본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대표가 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총 26,847자의 연설문을 팩트체크팀이 꼼꼼히 살펴봤다고 하는데 특히 당대표들이 발언의 근거로 내세운 수치가 맞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오대영 기자, 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여럿 발견했다면서요? 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에 발언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 그리고 이제 일 좀 하자 이런 거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런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첫 번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당 연간 약 5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그만큼 제대로 일을 하는지 어떤지. 예. 네, 그래서 1인당 5억여 원이 이제 소요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 자료를 저희가 좀 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원되느냐. 연봉 1억 3,800만 원, 그리고 보좌진의 보수 4억 4,500만 원, 의정 활동 경비가 9,300만 원. 그래서 최소 6억 7,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 아예 앞자리부터가 다른데 예, 이것뿐일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최소 금액이고요. 예.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연 83억 9천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건 뭐 특정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투입이 되는 금액인데 국회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등등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나눠서 쓴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한 특위위원장은 회의를 딱 2번 하고 9천만 원을 받아서 한 번 회의에 4,500만 원이죠. 네. 그 논란에 대해서 다시 내놓은 적도 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현 대표의 이 발언, 첫 번째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추경안이 11초 만에 통과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1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영상 기록만으로 확인이 가능했는데 9월 2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와 또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있었고요. 투개표까지 합쳐서 법안 처리에 총 8분 45초가 걸렸습니다. 예. 야당이 질질 끌었다. 이 주장을 하려고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것이냐? 이렇게 볼까요? 글쎄요. 그래서 11초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도 따져봤는데요. 예.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투표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는데 11초가 걸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걸 법안 통과 시간으로 본 것인데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추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법안도 11초에 처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법안 통과라는 게 상임위, 법사위, 또 본회의 전체 절차를 말하는데 이정현 대표도 역시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11초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에 맞지 않고 법안 처리가 졸속이라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말한 의원 입법 15,444개 이 숫자는 사실로 파악이 됐습니다. 회기 숫자도 맞고요. 네. 예, 알았습니다. 어제 연설을 한 추미애 더민주 대표에 대해서 여당에선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던데 뭐 작전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팩트체크팀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 때문입니까? 추미애 대표가 민생경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숫자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첫 번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성장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임금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해야 50%대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가가치 중에서 근로자의 임금으로 얼마를 쓰느냐 이건데요. 이건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지난해 62.9%였는데 추 대표가 50%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분배에 소홀하다는 점을 비판하는 차원의 발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숫자 자체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예. 분배와 관련해서 추 대표가 또 하나의 수치를 저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 소득 상위 10%가 부의 절반을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IMF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부는 저 두 번째요. 44.9%였습니다. 예. 44.9% 대체로 이제 다른 기사에서는 절반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엄밀히 다릅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절반이라고 해서 50%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미국과
순위가 뒤바뀔 수밖에 그렇군요.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발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 대표는 2013년 해고자가 49,997명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예. 이 역시 불분명한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해고자 수를 파악한 공식 통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추적해 봤는데 한 시사 주간지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조사 기간이 2013년 6월부터 1년이고요. 또 해고가 아니라 감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점도 다르고 개념도 다릅니다. 결국 추 대표가 제시한 저 5개의 수치 가운데 3개가 사실과 거리가 멀었고 나머지 2개는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유독 많이 들어간 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연설을 했는데 네. 정치 변화가 주제였습니다. 정치 변화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한번 예. 들어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 부채 비율은 약 20%나 증가했습니다. 예. 가계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얘기했네요. 네,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가처분 소득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개념인데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그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박 비대위원장은 20%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예. 한국은행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MB 정부의 출범 직전인 2007년 말에 117.6%였습니다. 쭉 올라서 올해 6월까지 147.9%였습니다. 그러니까 30.3%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예.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박 위원장이 20%라는 수치를 부채가 늘었다는 근거로 삼은 건데 숫자는 틀렸어도 그러면 발언 취지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요. 오히려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셈이 돼버렸는데 예, 어쨌든 체크한 숫자 자체가 다르고요. 20%와 30.3%포인트는 수치뿐만 아니라 단위가 말씀하신 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요. 박 위원장이 제시한 나머지 4개 통계가 있는데 이건 확인해 봤더니 다 사실이었습니다. 예. 성적은 제일 좋은 편이었네요. 네. 5개 중에 4개 맞았으면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